예, 실제로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이 축구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제 북한이 8강에 이제 진출한 이후로 소련 시절 자본주의랑 이념 싸움 할 때도 월드컵만큼은 녹화 방송으로 중계를 계속 해왔어요. 막 주민들 보라고. 심지어 44년 만에 본선을 진출했던 이제 2010 남아공 월드컵 포르투갈전 때 북한이 절대로 꺼려하는 생중계를 최초로 진행을 했었을 정도로 이 북한은 우리만큼 꽤 축구에 진심입니다. 저때 또 하필 북한 주민들 거의 모두가 생중계로 본 경기에서 무려 7대0 대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북한 선수들이 뭐 아오지에 석탄을 끼러 끌려갔다 뭐 이런 루머들이 퍼지기도 했었죠. 뭐 맨날 진 것도 이겼다고 주장하는 나라니까 뭐 7대0은 뭐 방송작업급이긴 해요. 예. 아니 무슨 뭐 월드컵 개막식에서 뭐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전 세계에서 뭐 월렬히 환영을 했다 뭐 이라고 앉아 있는 곳인데 뭐 뭔들 못하겠어요. 아무튼 무엇보다 이제 돈 없는 북한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또 축구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정은이도 몇 년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축구 클럽 막 만들고 할 정도로 축구를 꽤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또 축구 강국 건설이 또 이제 김정은과 뭐 당의 교시라고 합니다. 이런 북한 축구의 선수들을 보면은 해외파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유엔 제재 문제도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어떤 미친 클럽이 뭐 북한 선수를 굳이 뭐 선수로 이용을 하겠어요. 딴 선수 쓰고 말지. 그러면 이제 북한 국대 선수들은 뭐 다 백수들이냐? 아 당연히 아닙니다. 북한 국대 경기 보면 알겠지만 소속이 뭐 무슨 체육과 뭐 이런 식으로 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북한에도 축구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3부 리그까지 있고 축구팀 한 100개가 넘어요. 정확한 연도 이런 거는 뭐 비공이지만은 K리그보다도 먼저 출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로 내공이 있죠. 생소하잖아요, 이 북한 1부 리그. 그래서 오늘은 어둠의 K리그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자료가 진짜 너무 없어요. 이 북한 축구리그 자료가. 제가 이제 오죽하면 우리민족끼리라고 이제 북한 대회용 선전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려고 하니까 글쎄 올해 1월 1일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료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뭐 1부, 2부 이런 표현보다는 뭐 1급, 2급 이렇게 뭐 급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3급은 이제 기업소 공장팀으로 구성된 사회인 축구단 느낌의 80팀 정도가 소속돼 있고 2급은 이제 경남FC, 강원FC처럼 이제 시도단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40팀 1급은 이제 일부 축구 연맹전이라고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12개가량의 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국대는 1급 팀의 에이스들로 선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 1부 리그는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리그인 만큼 이 클럽들 하나하나가 북한 공산주의 특유의 색채를 띠고 있어요. 보면은 팀 로고가 다 있다고 해요. 애초에 뭐 북한이 축구리그 돌리는 것 자체가 뭐 자기들 체제 선전, 뭐 홍보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 우선 이 북한의 레알 마드리드이자 이 북한 최고의 축구 클럽이라고 불린 게 이 425 체육단이라는 건데 북한 인류 클럽답게 이 평양을 연고지로 한 클럽으로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소속의 팀으로 팀에 들어가는 순간 선수인 동시에 군인의 신분으로 장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4.25라는 이 날짜가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나타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인민군의 선전용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참고로 이제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하잖아요. 뭐 군인이 먼저다. 이 군인 장교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면 북한 선수를 뭐 인생 풀렸다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 이제 남자가 10년가량 복무를 하는데 여기 소속된 선수들은 이미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특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여기는 뭐 축구 선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장교라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이 선수가 뭐 딴 데 가면 어떡하지? 뭐 얘는 우리 에이스인데 뭐 재계약해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군인처럼 그냥 데리고 쓰는 거예요. 물론 뭐 북한 인류 클럽에서 굳이 뭐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선수도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북한에서 축구 꽤나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 클럽은 아마 꿈의 클럽일 겁니다. 참고로 이 4.25 체육단은 이제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체육 엘리트들 모두가 소속된 클럽이기 때문에 이 체제 선전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나라답게 좀 빡세게 케어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축구만 잘한다고 여기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여기 못 들어가요. 우선 이 출신 성분을 까다롭게 따져가지고 백두혈통에 대한 방골 기질이 없는 완벽한 충성심을 갖춘 집안의 자제들 중에서 축구 좀 한다 하는 선수들을 뽑아 만든 클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25 체육단 1부에서 총 21번 우승, 작년 1부에서도 우승하면서 현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축구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AFC컵 이제 준우승 이력도 있는데 이날 무려 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레바논 클럽에게 집니다. 참고로 북한도 이제 1부에서 우승을 하면 AFC컵 이제 본선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라이센스 문제로 최근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홈구장은 이제 양각도 축구 경기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북한 유일의 천연잔디 경기장입니다.
이게 이제 88 올림픽 이제 우리나라가 한다고 이제 그때 북한이 빡쳐가지고 1989년에 뭐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뭐 이런 거 한답시고 뭐 성대하게 지은 경기장인데 결론은 북한의 경제 파탄만 가속화를 시켰죠. 한국 같으면 뭐 장소 대여 뭐 관중률 치는 것도 돈이라도 벌 텐데 북한은 공산주의거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이 4.25 체육단의 가장 큰 라이벌 구단이 바로 이 압록강 체육관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경찰청 격인 이제 사회 안전성에서 관리하는 축구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군인과 경찰의 라이벌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축구단 이름은 압록강인데 또 연고지 또 평양이야. 애초에 이제 뭐 축구클럽 운영, 응원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막상 압록강 주변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축구단 존재 자체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양시 체육관이라고 라이벌이 또 있어요. 4.25 체육단이랑 평양시 체육단 이렇게 붙는 걸 이제 평양더비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지역더비 같은 거죠. 맨유, 맨시티 같이. 1부 우승 횟수 6번으로 4.25 체육단 다음으로 우승 횟수가 많은 클럽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노동당이 관리하는 축구단으로 홈구장은 이제 김일성 경기장을 쓰고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걸어놓은 경기장이 유명하죠. 다음 이제 북한의 빅4에 해당하는 기관차 체육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북한 철도성이 관리하는 이제 팀입니다. 이제 빅4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연고지가 신의주로 이제 평양이 아닌 국경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1부 리그 우승 6회로 평양시 체육단과 함께 이제 공동 우승 이제 2위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김정은이 직접 이름까지 정해 만든 회불체육관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동맹이 관리하는 클럽으로 김정은 버프로 창단 1년차에 바로 1부 우승을 해요. 이때가 이제 정은이가 늙은이들이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젊은 세대 자기 편 만든다 하면서 만든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의 문화예술부가 담당하는 팀이자 무려 인천 월미도에서 명칭을 따온 월미도 체육관의 경우 박주호 선수와 같이 한솥밥 먹던 박강용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소속돼 있다고 알려진 클럽이고 왜 인천 월미도에서 이름을 따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뭐 6.25 관련된 거 같기는 한데 제대로 밝혀진 거는 없었어요. 제가 자료조사해 보니까. 그 밖에 뭐 북한 경공업성에서 관리하는 축구단이자 성적이 안 좋아서 인기가 떨어지는 경공업성 체육단, 뭐 나선 경제특구를 연고지로 하는 선봉 체육단, 이름 왜 이래? 평양이 연고지며 기관차 체육단과 사이가 안 좋은 소백수 체육단, 뭐 북한 정치인의 이름을 따 리명수 체육단까지 아주 가관이네요.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일부 체육단들이 있는데 북한 특성상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막 생기기도 하고 정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부에 있다고 알려진 대표 클럽들만 가볍게 소개해봤습니다. 애초에 북한 축구 리그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그 흔한 팀의 선수단 명단 하나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북한 사이트 접속해서 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국정원 구경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북한 주민들은 이 북한 일부 리그 경기를 볼 수 있느냐? 우선 북한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당의 허락 없이 일반 주민이 막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동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을 제외한 원정 경기는 엔간하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연고지에 사는 주민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못 찾아가면 경기를 못 보는 거냐? 조선중앙TV에서 뭐 경기를 녹화해서 중계해주는 형식으로 틀어준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90분을 다 틀어주는 게 아닌 사실상 이제 뭐 하이라이트만 짜집게 해가지고 뭐 11분에서 15분 정도 뭐 그런 거를 틀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한테 불리한 장면을 막 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검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유튜브 그런 하이라이트 편집이라 생각하면 안 돼.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보려면 볼 수는 있겠죠. 그것도 뭐 삶의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근데 그런 북한 주민들이 과연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고로 북한에서 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물론 해적 방송으로 이제 중계권 따위는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영국이 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뭐 그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진짜 대단한 나라죠. 나라가 아닌가?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 리그 경기를 볼 수는 없느냐? 전파를 잡아가지고 뭐 조선중앙TV를 본다라거나 뭐 북한의 라디오 자체를 청취하는 행위 그 자체는 뭐 최근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뭐 돌기는 합니다만은 언제 무슨 팀이 뭐 몇 대 몇으로 졌더라 뭐 누가 골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좀 이 리그에 파고드는 행위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정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야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한국인이면은 보안법 관련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북한에서 경기를 지면 진짜 아오지로 끌려가느냐. 참고로 이 아오지는 이 함경북도 경운군에 있는 이 북한 최대 탄광인데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뚱땡이 마음이에요. 이제 북한 법에 뭐 한국, 일본한테 스포츠를 지면은 뭐 아오지로 간다 뭐 이딴 법은 없어요. 다만 북한은 이제 법 위에 있는 게 이 뚱땡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끌고 가라면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랑 하든 뭐 경기를 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아오지로 끌고 가는 경우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이제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막 못했다라고 해서 막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김실가의 담당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 씨의 말에 따르면은 성적이 부진한 북한 대표팀의 경우 이제 2, 3일간 감자밭에 보내버린다라거나 하는 뭐 그런 징계성 처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게 져서 뭐 탄광으로 끌려간 사례는 1990년 개최된 베이징 아시안 게임 유도 결승에서 한국에 패한 이제 북한의 이창수 선수가 정신교육의 차원에서 삼진 탄광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던 게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동안 이제 탄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해요. 즉 모든 것은 뚱땡이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 그래서 결론. 북한 국대에서 보이는 이 꾀지지하거나 삐쩍 말라 보이는 사람들은 의외로 북한의 엘리트층으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북한도 축구리그가 있고 무려 라이벌 더비가 존재한다. 정은이의 말 한마디에 축구팀이 생겼다 말았다 할 수가 있다. 북한 1부 리그의 존재 이유는 체제선던 선동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 공짜로 부려먹는다. 북한이 한국 일본전에서 유독 더티하게 하는 이유는 져서 본국으로 소환됐을 때 정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여부나 수위는 이 뚱땡이가 정한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나라가 아닌가?